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야구 이야기가 259회고요. 근데 이게 가을 야구 특별판을 13, 14탄이죠. 뭐, 그죠? 오늘 두 경기를 다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이 1시 한 40분? 낮입니다. 예, 새벽 아니에요. 예. 좀, 제 기준으로는 이제 일찍 출근하는 거죠. 예. 이제 정말로 수능이 막판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안 가거나 아니면 조퇴를 하고 와서 빨리 수업을 해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시간이 이래서 어차피 이따가 경기 4시쯤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아마 구장이 정비되자마자 이제 1차전 남은 거를 할 것이고,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2차전을 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사방 원조 할아버지신 저희 아버님은 신났죠. 예, 이제 오전에 공공근로 갔다 오신 다음에 이힝 하루 종일 야구 봐야지 이제 이러고 계신데, 자 그러면은 이 승부가 과연, 일단 저는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앞부분에는 그 엉망진창이던 지금 코치의 시작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요 얘기를 하고 댓글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다른 구단 소식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저는 일단은 요 출근길 브이로그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오면은 1.5경기의 결과가 나와 있겠죠. 예, 그걸 갖고 1경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2경기서부터는 그 티빙에 올라와 있는 하이라이트를 제가 쭉 틀어드리면서 제가 거기다가 해설을 다는 형식으로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명색이 코시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게 또 일종의 저도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미리 좀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 댓글에도 있습니다. 우리 그 KTX 이음님, 예, 원래 저희 치아라 팟캐스트에서부터 열혈 팬이신 우리 현호님이신데, 현호님이 그러면은 일요일날 라방 못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경기 중계 방송은 못 해드립니다만 라방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코시가 4대0으로 끝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삼성한테 좀 유리한 판때기가 깔린 거기 때문에 3, 4차전에 레이에스 원테인을 때려 박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경기에서 삼성이 둘 다 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일요일날 그러면은 저희 원래 처음에 했던 그 오다 형님이 또 한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공간 구해야죠, 사실. 예. 2번도 많이 봐주신 거죠. 예. 계속 거기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남의 영업장에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 예상은 이제 5, 6, 7차전 프리뷰 혹은 남은 코시 전망을 1시간 정도 하고, 또 남은 1시간은 다른 야구 소식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뭐 짧으면 1시간 40분, 길면 2시간 요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기 녹음하는 거를 라이브로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컨텐츠로 꾸며드릴 예정이니까, 시간은 지금 3시부터 할 거거든요. 일요일 3시. 그러니까 꼭 알림 설정, 우리 구독 하시는 분들은 꼭 알림 설정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라방을 키는 순간 즉시 혹은 1분 이내에 다 알람이 가요. 예, 뭐 더치아라 TV가 라방을 하고 있다, 당연히 여기 자막에다가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3시서부터 한 5시, 예, 요쯤까지 이제 정기 녹화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드리겠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차 활동 공지 내지는 예고를 좀 해드리고요. 예고 공지를 좀 해드렸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저희 댓글에도 이제 나와 있었는데, 뭐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신 현호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항상 팩트 체크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시는, 예, 또 몇몇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팩트 체크도 해 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글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띄워 드리는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신 게,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KBO 내지는 허프라우기 욕심이다. 특히 이제 저도 어느 대목에서 공감을 했냐면 방수포를 깔았다가 접었다가 깔았다가 접었다가 깔았다가 접었다가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대여섯 번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수업을 막 끝낼 그 타이밍이라,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예. 그래서 근데 뭐 방수포를 계속 뭐야 이거 뭐 또 폈다가 또 접었다가 그러는데 이상한 보드를 자꾸 깔아요. 펜스 같은 거. 그래서 저건 또 뭐야 그랬더니 행사, 그러니까 개막식 행사였습니다. 근데 날씨가 그렇게 변수가 많다면 그 개막식 행사를, 물론 개막식 행사 준비하려고 오신 분들 뭐 보니까 애들도 있고 막 그렇던데, 애기들 2명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일정 잡는 거, 뭐 그 레전드들 일정 잡는 거 쉽지 않겠죠. 압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그거보다 중요한 건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잠깐 비가 안 왔을 그 시간에 그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경기를 좀 했어야죠. 예. 그런데 경기는 고사하고, 예?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예. 그 뭐냐 하면은 그 우리 로또, 이로또, 예. NC 감독으로 갔잖아요. 수석 코치로 서재영을 데려간답니다. 이러면은 NC가 단숨에 좀 코치진이 빠방해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마침 속보로 갖고 요것부터 좀 전해드렸고요. 속보는 속보대로 더 빨리 전해드려야 되니까. 예. 지금 이 코치 때문에 특히 이제 LG 두산하고 여기에 롯데도 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 간의 이 코치 쟁탈전이 아주 치열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속보 온 김에 얘기부터 하죠. 예, 뭐 코치 얘기 조금 이따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LG 같은 경우는 지금 수코하고 타코가 이렇게 되면은 좀 마땅치가 않아요. 예, 뭐 투수 코치야 그냥 김광삼이 그냥 한다 치더라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LG 쪽에서는 야 서재영 놀고 있던데 서재영도 오면 괜찮지 않냐라는 일부 팬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야 이호준한테 갑니다. 뭐 사긴 같이 일하기는 염감보다는 우리 로또감이 편하겠죠. 예. 일하기는 편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예. 그런 느낌이 좀 확 오네요. LG 쪽에서도 얘기가 분명히 갔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LG, 두산, 그리고 뭐 롯데, 그리고 이제 NC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또 유능한 코치, 실적 있는 코치 쟁탈전이 아마 빡세게 펼쳐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스가고 NC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예. 이 와중에 이런 거 제일 빠른 건 누구다? 키움은 이미 코치 조각까지 다 끝낸 겁니다. 이거. 예. 홍원기를 유임시키면서 코치진까지 싹 다 이미 세팅을 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키움은 모르긴 해도 아마 연봉 협상도 제일 빨리 끝내지 않을까. 항상 그래왔죠, 키움이. 예. 그건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속보가 와서 이렇게 좀 미리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서재영은 좀 아깝다. 예, 아깝네요. 근데 어쨌든 더 일하기 편한 로또 감독하고 손을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코시 얘기를 좀 하자면, 그래서 팬들도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그 개막식 행사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하고 뭐 불꽃 터트리고 그거 하느라고 그 시간도 꽤 걸렸어요, 사실은. 그죠? 제 기억으로도 최소한 한 30분에서 40분 걸린 것 같은데, 불꽃까지 터트렸으니까. 그럼 그 시간에 만약에 경기를 하면은 한 번 정도 중단을 하고 어쩌면 1차전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 김원곤이, 그러니까 각 팀마다 특정 팀 낯생이들이 있죠. 예, 기낯생 김원곤이 또 홈런까지 터트렸기 때문에 사실 그때 김원곤이 홈런 터트리는 거 보고 내일이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서부터는 워낙에 경기가 늦게 끝나서 참 조용한 데니까 또 공사합니다. 관장하겠네요. 예. 최대한 좀 빨리 이동을 해볼게요. 예. 이게 퇴근길 브이로그가 오히려 퇴근길 브이로그는 좀 조용한데, 이제 그때는 제가 밥 먹고 난 다음이라서 조금 발음이 부정확하고, 이제 좋은 건 출근길인데 출근길은 이상한 그 소음이라는 변수가 있어갖고 참 쉽지가 않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마저 해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위퍼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는데, 김원곤이 딱 쳤는데 전 처음에는 그 장면은 제가 제대로 봤거든요.
뭐 워낙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죠? 저도 수업은 그때 다 끝날 때였고. 근데 저는 처음에 파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폴대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힘이 떨어졌구나 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체 시점이겠는데 라고 했는데, 결국은 주자 한 명 깔아놓고 장현식이 나왔는데, 장현식마저 볼넷을 주니까 이제 6회 초 무사 1, 2루.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비가 온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시간에다가 그 개막식을 했던 3, 40분을 만약에 붙였다면 못했어도 최소한 한 8회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정말 스게임이었으면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스펜디드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죠. 예. 거의 승부치기 같은 개념으로 잠깐 하고 또 빨리 한 1시간이든 30분 쉬고 이 경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게 6회 초예요. 그러면은 경기를 반보다 조금 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들은 오늘 2경기를 해야 되는 효과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뭐냐? 그럼 만약에 1경기를 삼성이 잡았다. 그러면은 삼성은 2경기에서는 뭐 그냥 뭐 좌승연을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왜? 이미 삼성이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3, 4에다가 레이에스 원테인 때려 받겠다. 그러면 삼성은 일단 광주에서 1승 1패하고 하루 쉬고 대구 가서 원테인 레이스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대구에서 홈런도 빵빵 터트리니까 이 2경기 다 잡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6회 초 무사 1, 2루에서 그냥 뭐 1대 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한 점 정도 더 뽑아갖고 2대 0으로 끝났는데 이 경기를 기아가 만약에 뒤집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기아가 어쩌면은 2경기를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4시서부터 이제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미리 얘기를 해보자면 요 1차전의 짜투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냐에 따라서 삼성이 1승 1패를 하거나 아니면 기아가 2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경기가 결국 취소가 된 다음에 기아 팬님들하고 삼성 팬님들을 때로는 이제 다른 구단 팬들까지 돼갖고 이제 격렬한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뭐 특정 구단 밀어줄 게 아니냐. 에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삼성 팬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유리한 판때기였고 이랬을 거면 아예 경기를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특정 팀을 위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나 확실한 건 크보의 욕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원년서부터 야구를 봤습니다만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차라리 그럴 거면 진짜로 그 2004년 코시처럼 정말 선수들은 죽을 맛이었겠습니다만 9차전까지 가는 진짜 끝장승부로 가든가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일까지도 비 온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비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또 굉장히 신속하게 우치 결정을 했어요. 그거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또 그때도 뭐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했으면 더 욕 먹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첫날 이미 개 쌍욕을 먹었기 때문에 어제는 아주 비교적 신속하게 오늘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하루를 더 연기하니까 이젠 삼성이 유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아가 한번 덕 본 것도 있으니까 삼성도 한번 덕 볼 수 있게 해주자라는 아마 어떤 것도 깔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의지가 대단은 하죠. 그러나 대자연이 만약에 꿈틀대면은 그거는 인간의 힘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발전소가 우리 세계 최고의 발전소야. 쓰나미가 와도 끄떡없지. 근데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쓰나미가 와갖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인간의 힘은, 인간의 과학은 굉장히 놀랍습니다만 정말 대자연이 한번 독하게 맘먹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를 엊그저께 또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늘이 심수를 부리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당합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어이 판때기 깔아놓고 개막식 하고 불꽃까지 터트린 다음에 경기를 하겠다라는, 그럴 때는 조금 유연하게도 대처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귀하게 모신 손님들이 아까워서 그랬을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슈퍼컴이 돌 텐데, 그러면은 몇 시간 뒤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뻔히 알 텐데, 그런 무모한 수를 뒀다는 건, 저는 이거는 나중에라도 또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6회까지 하다만 코시 얘기는 이 정도면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삼성의 1승 1패냐 기아의 2승이냐, 오늘은 그렇다고 보고요. 오늘 하는 두 경기는. 근데 이제 3, 4차전 때서부터 그러면은 레이에스하고 원태인을 다 때려박는 이 우리 만두 감독의 도박이, 정말 이건 정말 도박이거든요. 왜? 사실 아무리 좋은 투수 두 명을 한꺼번에 때려박는다 그래도 2승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기아는, 야, 그럼 우린 대구 가서 1승만 하자, 이러면 정말 이건 또 대박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5, 6, 7은 무조건 광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렸죠. 잠실 경기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풀업 4차전이. 예. 이젠 중립 경기가 없어요. 왜냐면 지방 쪽에 더 좋고 최신 구장이 많은데 굳이 잠실에서 경기를 할 이유가 없죠. 모르겠습니다. 2032년에 이제 뉴 잠실이 도미 완공이 되면 그때는 또 중립 경기란 개념이 살지 죽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아까 코치 뉴스가 단독으로 부악 뜨는 바람에 코치 얘기는 이미 해버린 거니까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또 LG 트윈스 손주영 선수 이슈가 좀 핫했죠. 예, 근데 결국 부상이었어요. 특히 손주영 같은 경우는 그 자기 키 190 가까운 키에 비해서 팔스윙이 굉장히 짧고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장점도 장점이지만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팔꿈치 쪽 부상을 당할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선발이 아니고 그렇게 막 굴렀으니, 예, 야, 저 괜찮을까 했는데 결국은 풀업 4차전에 그 강민호한테 홈런 맞은 직후에 탈이 난 거죠. 예, 근데 프리미어 11을 준비하는 우리 류초절, 우리 중일이 형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가뜩이나 저한 투수 없어 미치겠는데, 류현진도 안 뽑고 양현종도 안 뽑고 김광현도 안 뽑고 아무도 안 뽑았는데 세대기 취하겠다고. 예, 전 그건 잘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기존에 있는 예비 엔트리 중에서 선수를 뽑아야 되거든요. 이제 2단계가 되면은. 예. 아마 WBSC 하고 그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에서 개최하는 대회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명단이 다 갔기 때문에, 야, 그 미안한데 지금이라도 그럼 류현진이 좀 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좌안이 없어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만, 팔꿈치 좌상인데 이걸 뭐 어떡합니까?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LG 팬들은 이제 씩 웃고 있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예. 사실 이게 참 이중적인 건데, 국제대회 나간다 그러면 자기 팀 애기들 다 걱정하거든. 아, 저러다 퍼지는데 왜 그 WBC 일찍 준비했더래서 2023 시즌도 선수들이 막 미리 퍼지고 막 부상 이슈에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이제 MLB, MPB, 크보 그리고 대만 리그 뭐 이런 데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 정규 시즌 끝난 다음에 우리가 교류 같은 걸 해야, 왜 그러냐면은 특히 축구나 농구 같은 거한테 우리가 살 수 있다. 예, 자기들도 슬슬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선수들이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강한 체력을 만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잘하고 한 해 들어놓고 한 해 잘하고 한 해 들어놓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선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죠? FA 계약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꾸준하게 성적을 냈냐도 있지만 내구성입니다. 예. 선수, 사람한테 내구성이라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봐요. 예. 부상 이슈가 젊은 시절부터 많았던 선수가 나이 먹어서도 부상 이슈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제발 사고 좀 치지 말고 몸 관리 잘해라. 예.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남은 얘기가 뭐 없는데, 예. 그래서 프리뷰는 이 정도 하면은 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1차전, 2차전은 제가 볼 때는, 네, 1차전 삼성이 이기면 1승 1패. 만약에 근데 1차전을 기아가 이겼다 그러면 기아 2승.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은 그
경우의 수 두 가지도 다 계산에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3, 4차전 자기들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구에서 우린 모든 걸 다 걸겠다. 그러니까 2승 잡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승 1패가 되면 5차전에 다 때려박고 끝내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고, 뭐 기아는 뭐 놉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광주 1, 2차전, 대구 3, 4차전은 저는 1승 1패, 1승 1패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6차전쯤에서 결판을 보자. 그러니까 당초에 오라고 했던 게 지금 날씨 때문에 경기가 이틀을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러면은 삼성 쪽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만 밀리면 이건 삼성한테 이익이 아닌데 이틀을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한테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5차전에 끝내는 거는 좀 안 쉽지 않을까. 만약에 5차전에 끝내면 네, 또 박진영 비웃어 주세요. 예, 예측가 다 끝난 거, 예측가 다 빗나간 걸로 뭐라 그러시는 건 제가 뭐라 안 그럽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일요일 날 3시서부터 또 이런 거 같고, 그러니까 진짜로 3승 1패인지 아니면은 2승 2패인지, 저는 2승 2패를 하는 게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쩌면 진짜 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특정 팀이 정말 4승을 해가지고 이미 코스가 끝난 건지 이건 몰라요. 그러나 일요일 날 27일 네 3시서부터 한 5시 정도까지는 무조건 저희 정기 녹음하는 모습을 오다 참치 특설 스튜디오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다. 예. 요거는 약속을 드리면서 20여 분짜리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는 수업을 하다가 1, 2차전이 다 끝나면 이제 뉴스와 하이라이트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진영이었습니다. 259회 겸 13탄 14탄. 예, 하루에 2탄 찍어보기 또 처음이네요. 예.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이었고, 예, 그리고 소액 후원, 후원 조금씩만 주시면 또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일단 전반부는 퇴장하겠습니다.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이따가 경기 끝나고 또 뵐게요. 끝! 예, 박진행입니다. 2차전 하이라이트를 이제 이어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무튼 코시가 종료될 때까지는 하이라이트를 쭉 틀어드리면서 제가 분석도 하는 그런 차별점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3, 4차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요일날 라방을 해요. 예, 그때 라방할 소재거리 용을 위해서 3, 4차전은 녹음 버전이 아니라 저희가 라방을 할 때 일단 코시 3, 4차전 대구 시리즈 리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5차전 이상이 있다면은 5차전에 대한 프리뷰, 그리고 각종 야구 소식,
아마 이제 코칭 스태프 문제가 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A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뒷부분에 또 얘기하니까요. 자, 그러면 참이 임창민이라는 그 백전노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참 아직도 의문인 가운데. 그러니까 뒤에도 이것도 말씀 또 드릴 건데 삼성이 분명히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러나 연속 폭투로 2실점을 하고 역전까지 허용했다. 아, 이 부분은 너무 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부담감 왕창 가지고 있는 황동재랑 그리고 마음이 한결편한 양현종의 대결이었는데요. 자, 하이라이트 들어보시면서 분석하시죠. 일단 애국가 파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희진 씨란 분인데 패럴림픽 국가대표기도 하고요.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뮤지컬 배우시랍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사실 1회 초에 양현종이 어떻게 던지느냐. 예. 한번 확인하시죠. 예, 광주 출신의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씨가 시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또 이제 전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마운드에서 노바운드로 던졌어요. 방탄소년단 저도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이홉의 시구가 끝났고 일단은 양현종은 부담은 한결 덜하지만 그래도 1회가 중요했죠. 이번 포스트 시즌 3경기에서 실점이 없었던 황동재가 오늘 더 부담되는 건 황동재고. 1번 박찬호, 2번 소크라테스, 3번 김도영, 4번 최영우, 5번 나성범. 기아는 서건창이 빠지고 이우성. 통합 우승을 함께한 프랜차이즈 대투수 양현종의 선발입니다. 근데 1회 초는 아예 없어요. 자, 문제는 1회 말인데. 자, 여기서 박찬호가 볼래. 소크라테스가 1차전 막판부터 감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민호의 좀 이해할 수 없는, 예, 이거를 왜 던졌나 싶은데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이동하며 득점권에 2명의 주자를 갖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자, 여기서 잠깐 이 대목은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비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을 갖고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만 딱 마주치게 되고 눈만 걸려도 주자들이 함부로 못 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박찬호가 리드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만 박찬호가 낚시를 한 게 된 거예요. 나한테 던져봐. 빠질 거야. 예. 이러면서 1, 2루에 있어야 될 주자들이 아웃카운트 한 개도 못 잡았는데 2, 3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황동재 선수는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래서 강민호가 그 LG랑 할 때 플레이오프 4차전 때는 정말 도루 저지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때의 자신감이 요번 2차전, 코시 2차전에서는 약간 좀 과욕으로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2차전에서 좀 결정적일 때마다 강민호의 도루 저지 성구가 다 뒤로 빠집니다. 이게 전부 실점으로 다 연결이 됐거든요. 예, 이 대목은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김도영으로 이어집니다. 네. 밀어쳐서 네, 3루 잘 들어오게 했고요. 이거는 줄 수 있는 점수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죠. 이거는 공이 너무 높았죠. 이건 실투예요. 계속해서 타이거즈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이거는 나성범이 잘 친 겁니다. 네. 먼저 나가 있던 주자는 2루지나 3루까지. 또 1, 3루. 기아 타이거즈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기아 타이거즈 1차전 승리를 가져. 자, 그리고 김선빈인데 왼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이 타구가 야수의 킬러기였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2루에 점수가 와장창 난 거니까
김선빈이 1차전 때서부터 월드스타 놀이까지 하면서 비교적 타구가 멀리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의 수비 포메이션 이해는 돼요. 만약에 짧은 안타가 나오면은 한번 막아보겠다. 왜? 주자가 최영우니까. 그러나 김선빈이 1차전부터 날렸던 타구의 비거리를 감안한다면 고니의 우리 김원곤의 수비 위치는 너무 앞이었어요. 예. 만약에 뒤에 있었다면 최영우한테 그냥 한 점 정도 더 주고, 예, 그러니까 그 태그업으로 한 점 정도 더 주고 아웃 카운트를 빨리 늘렸어야 되는데 저기서 얕은 수비 위치에 있었던 김원곤의 키를 넘어가 버리면서 이제서부터는 상황은 좀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 아, 저 대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예, 그래서 추가 득점이 또 납니다. 3루 주자 호민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 네, 계속 1-3루예요. 정시 2루타 스코어 3대0 타이거즈. 근데 이제 김선빈은 2루까지 갔죠. 타선이 정말 뜨겁습니다. 진짜 더 이상은 점수를 주면 안 됐는데, 타석에는 이우성. 예, 이것도 높은 실투고. 3루 주자 호민 그리고 2루자 김선빈마저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3대0이 5대0이 됩니다. 이건 크죠. 그러니까 김선빈 때 이후로 황동재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을 가운데 넣기 급급했거든요. 계속. 부터 2타점. 많은 어떤 행운을 불러일으켰어요. 예, 네. 당겼습니다. 3루수 잡아서. 이때 그리고 큰일 날 뻔했죠. 류지혁 선수. 지금 슬라이딩 과정에서 예, 이우성도 깜짝 놀랐고. 근데 여기서 박용택이 설명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이우성 선수는 그냥 베이스를 보고 슬라이딩을 들어갔는데, 자, 유지혁 선수가 이제 송구를 하려고 왼발 스텝바를 밟았을 때 딱 그때 그 슬라이딩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재현이 송구한 공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예. 박진만 감독이 직접 지금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부상은 이재현이 당했어요. 류지혁은 이 이후에도 날아다녔죠. 예. 교체하고 있는 결국 황동재는 1회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꼬인 거죠. 최원준과 풀카운트 승부를 가져가고 있는 이승민. 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나 1회 실점이 너무 컸습니다. 이기닝 5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네, 그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도 류지혁은 우중간 가는 2루타를 쳐요.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주자 득점권 삼성 라이온즈. 네, 이재현이 이때서부터 좀 안 좋아요. 근데 사실은 플레이오프 때서부터 다쳤었거든요. 발목 쪽이. 포신 패스볼을 계속해서 정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발목이 아프니까 이 기둥이 흔들리니까 제대로 된 스윙이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재현은 교체가 되죠. 예. 자, 2회 말입니다. 이재현 선수가 어디가 불편했던 것인지 결국 교체돼서 저게 캐스터 갈 소리는 아니죠. 김영우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 전병훈 이미 선수가 이재현은 플레이오프 때부터 불편하다는 정보 정도는 알아야죠. 자, 근데 여기서 자, 김도영도 드디어 홈런을 쳐요. 그것도 밀어서. 이게 향후에 삼성에게 또 불안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바깥쪽에 제구가 정말 잘된 공이었는데, 자, 김도현 선수 올 시즌 저게 또 밀어서 친 홈런이라는 거죠. 시즌 MVP가 아주 유력한 정말 그런 선수답게. 자, 6대0이 됩니다. 사실 경기는 여기서 넘어갔다고 봐야죠. 예. 확실한 쐐기포죠, 저거. 낯가림이 없습니다. 자, 3회 삼성이 이때 첫 찬스를 맞이하는데, 자, 김현준 선수 2루 강습. 네. 자, 출루합니다. 김지찬 급해요. 예. 자, 김홍 이럴 때 이제 양현종의 노련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투아웃 잘 잡았는데, 자, 디아즈가 찬스를 살립니다. 일단 2사 1, 2로.
자, 그리고 강민호한테 볼넷, 스트레이트 볼넷이었어요. 자, 말루입니다. 김영웅 선수가 우선 잘 걷어. 그런데 야, 김영웅도 급해요. 야수들이 보이고 아까 있는 1차전 때 번트 실패이 그게 남아있는 거죠. 예. 여기서 삼성은 한 점, 두 점이라 쫓아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실점 피칭을 계속 이어가고 네. 자, 4회 초에요. 공략해 나가고 있는 양현종입니다. 자, 류지혁 또 안타입니다. 하나 때렸습니다. 센터 쪽 대를 건너가는 안타. 아까 큰 부상 당할 뻔했던 선수가 맞나? 예. 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전병우 이런 플라이는 의미 없죠.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자, 김현준. 자, 여기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공이 빠진 사이에 자, 류지혁의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 맞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2차전 첫 득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6대1. 자, 여기서 잠깐 스톱 안 할 수가 없죠. 기아가 어쨌든 2승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기아도 지금 불안한 게 뭐냐. 실책이 많습니다. 예. 1차전에서는 실책 3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이우성이 잡았습니다. 안 던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근데 저거를 굳이 토스를 해갖고 또 심지어 양현종하고 타임도 맞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공이 뒤로 빠졌을 때 류지혁이 집중력 있게 보니까 이거 홈까지 들어가도 되겠는데 사실 저 실점은 안 해도 되는 실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 시리즈의 가장 큰 변수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키맨을 레이했습니다. 무조건. 그러나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책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라팍에서는 장타를 맞으면 분위기 순식간에 넘어간다는 거. 예. 요런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예. 요렇게 보여져요. 다시 갑니다. 자, 지금 유지혁 선수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예. 굳이 안 넣어도 됐거든요. 보면서 3루를 돌았는데, 자, 그러면서 결국엔 유지혁 선수가 계속해서 공에 눈을 떼지 않으면서 어떤 참 스스로의 2차전에서 고군분투했던 건 류지혁이었어요. 밀어냈습니다. 김지찬이 아까 2안타가 아까 나왔어요. 자, 그런데 김원곤의 타구가 1차전에서는 분명 기나생이었는데 2차전에서는 김원곤이 영 침묵을 지켰어요. 자, 5회 말입니다. 필요할 때 좋은 타점을 만들어내줬어요. 네. 최영우는 자, 근데 2루까지 가요. 2루까지 갑니다. 세이브. 1회 세이브입니다. 네. 주자 득점권 기아 타이거즈. 송범 선수가 좋은 피칭을 해주네요. 예, 몸쪽 공을 받아 때렸습니다. 자, 삼성의 우익수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주자 양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저거는 잡아야죠. 예. 초구 밀어냈습니다. 자, 아까 김선비는 편안하게 희생플라이. 왜 자기 앞에 떨어지는 타구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지. 예. 추가점 만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윤정빈에 의해서 김현준도 저런 거거든요, 지금. 실점도 없었고. 맞아요.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옆. 네, 류지혁 또 안타예요. 장타성 코스 류지혁은 1루 지나 2루까지. 자, 2루서 3안타. 혼자서. 류지혁만큼은 양현종을 상대로 결코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게 끌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코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살짝 낮았죠? 변화구에 잘 갖다 맞췄습니다. 아, 네. 놓쳤습니다. 최원준이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예. 홈에 세이브. 그래서 이제 삼성이 두 번째 점수. 한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스코어 7대2. 그리고 양현종 선수의 역할은 오늘 네, 뭐 양현종은 할 만큼 한 거죠. 예. 4승과 9개의 홀드를 기록한 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준영이 나오는데, 땅볼 투수 맞았습니다. 이거는 박찬호의 호수비입니다. 예. 2루 베이스를 밟습니다. 마운드를 이어받은 투수는 자, 그리고 이제 장현실. 높은 전을 요구합니다. 밀어냈습니다. 1차전 땐 조금 아실아실했습니다만 김홍곤에서 막혔다는 것도 삼성이 참 아픈 부분이에요. 분명 기나생인데.
자 7초. 자 여기서 디아즈가 쳤는데 자 나성범의 어깨를 무시하면 안 되죠. 예, 여유 있게 아웃이죠. 최영우는 2루타가 됐는데 디아즈는 2루타성 타구가 아웃이 됐다. 안 풀리면 이런 거죠. 끌어당겨 봤습니다. 3루수 김도영. 자 던져놓고 1루에 드롭. 강민호도 안 터져요 지금. 아 김영웅은 1차전 이후 지금 헤맬 것 같습니다. 3, 4차전 때는 5번에는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7회 말. 자 김윤수랑 김도영을 또 붙여봤죠. 예.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왜? 계속 붙어야 되니까. 아, 저 공이 에이비스존에 걸칩니다. 몸쪽에 딱 걸쳤어요. 예. 그래서 김도영 선수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좋은 피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윤수가 이겼는데 아까 1차전에 이겼어야죠. 예.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자, 그러나 너무 높이 떴죠. 예. 이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되는 거거든요. 몸쪽 공 먹혔습니다. 아, 김윤수가 7대2 이 상황에서 아 김윤수에 대한 활용법을 좀 박진만 감독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낮은 코스 네. 지켜보며 8회 초인데요. 이범호 감독이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또 곽도기로 올리는 거. 맞아요. 윤정빈 좌타자를 대타로 썼는데 또 이 맞불 카드로 지금 곽도기 선수가 나오니 이성규 선수를 내보내고 있는 네. 박진만 감독입니다. 2구째 잡아 자, 당겼습니다. 아, 네. 김도영 캐치 2루 맞죠. 그리고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그래도 김도영 쪽에선 지금 수비 사고가 안 나고 있어요. 2차전은. 잘 잡았죠 이거. 네. 김도영의 좋은 수비로 이성규 입장에서 아깝죠.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곽도규는 좌타자한테는 네. 좋은 타구가 나올 수가 없네요. 엄청난 좌완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자 8회 말이에요. 자 김선빈도 감은 계속 좋습니다. 멀티히트 게임. 자 김규성 선수와 교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규성의 활용법인데 자 배뉴욕이죠. 거의 배트크 쪽에 걸렸었는데 디아즈가 일단 일루스 플라이. 네. 자, 이 도루 저지 송구가 또 빠져요. 네. 이럴 거면 안 던지는 게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선 삼성이 점수를 주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줘도 될 점수를 주면서 이게 기아는 어차피 8회 말이 마지막 공격이란 말이에요. 분위기를 또 이어가게 해준 거죠. 자 1일 2출근하는 정혜영. 잡아 당겼습니다. 네. 투아웃인데 그래도 디아즈 강민호가 연속 안타를 쳤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잡아 당겼습니다. 예. 자 3, 4, 5번은 다 안타를 친 겁니다. 그러나 김영웅을 5번에는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정혜영과 박병호. 그런데 박병호가 3치를 당하죠. 삼성은 5번, 6번이 누구냐가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욱이 빨리 나눌 수밖에 없어요. 시리즈 초반부터 압도하고 있는 산중왕입니다. KBO 한국 시리즈는 오직 티빙에서. 자 여기까지가 저희 하이라이트 분석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뒤에는 제가 아까 그 퇴근길에 한 10분짜리 브이로그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총평을 좀 담았으니까 그거를 들으시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미에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저 진짜 보니까 가을야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달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지금 제 목 내지는 몸 상태가 이 계속 가다가는 일요일 라방을 망치겠는데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라방 때 일요일 라방 때 3시부터 합니다. 일요일 라방 때 다시 3, 4차전 아주 촘촘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만약에 5차전 이상을 간다면 그거 프리뷰도 해드리고 다른 구단 소식도 알려드리는 알찬 라방 그리고 저희의 10월 정기 녹음을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하고 교선생 생일 파티도 해요. 그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컨디션 조절차 다음 이제 에피는 일요일날 라방이 되니까 라이브 방송 많이 좀 봐주십시오. 예, 일종의 분석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퇴근길 브이로그로 이어집니다. 저는 하이라이트 분석 여기서 마칠게요. 하이라이트 끝 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의 박병률입니다. 네, 퇴근길 브이로그입니다. 지금 밤 11시고요. 조용하다가 또 오토바이 소리 환장하겠네요. 정말. 예. 아무튼 지금 밤 11시가 조금 넘었고요. 밤 10시에 수업이 끝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주요 기록, 영상 이런 거 체크했고, 그리고 이제 순서상으로는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4시 경기 직전에 한 낮 2시쯤 남긴 프리뷰가 있고요.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 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1차전을 못 잡으면 2차전도 힘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결국 삼성은 그 1차전 6회 시작할 때 한 점이라도 뽑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2박 3일 경기 때문에 논란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 주변 지인 중에 몇몇 분들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특정팀 몰아주게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게 된 게 삼성에서 그래도 가장 경험 많은 개투진에 속하는 임창민이 2연속 폭투를 했다는 게 여기서 사실은 조금 변명의 여지가 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기아는 분명히 지금 1, 2차전 통해서도 보면은 수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아가 우위에 있는 거는 이제 타력하고 개투진이라고 봤는데 확실히 1차전서부터 개투진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맨 뒤에 하는 총평이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 7분? 예, 요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레이에스가 3차전에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앞부분에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좀 복귀해 보자면 임창민의 폭투도 폭투입니다만 저는 하나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역전을 허용하던 당시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최원준의 우익 수압 타구를 윤정민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방송으로 직접 본 게 어디까지였냐면 그 폭투 직전까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조금 쎄했어요. 사실은 저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저거를 왜 못 잡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2차전 때 삼성이 이제 교체하더라고요. 김현준으로. 예. 그래도 김현준은 사실은 요번에 합류를 못할 뻔했다가 이제 입대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투수 2호성을 빼고 이제 김현준이 들어갔는데 2차전에서 김현준은 꽤 괜찮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리즈에서는 지금 김현준 선수가 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또 박지만 감독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서건창이 다시 LG 모드가 빙의를 해서 그 결정적인 찬스에서 희생 플라이 하나만 치면 되는데 거기서 얼척없는 내야 플라이를 칩니다. 그래서
썩은 창수도 개인에겐 좀 미안하지만 별명이 썩은 창이거든요. 못 칠 때. 그래서 아휴 저도 썩은 창모도 나오나 보다 했는데 거기서 폭도 2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폭도 1개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걸로 동점을 주고 그 다음 타자한테 또 폭투를 해갖고 또 한 점을 준다? 예. 이러면 경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다. 이게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허프라웅은 빵꾸 눕지 않았을까. 막 나 때문에 욕먹는 줄 알았는데 뭐 폭도 2개인데 어찌겠어요. 예, 속으로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치명적이었대. 그러니까 그 여파가 2차전까지 그대로 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윤정빈의 그 어설펐던 우익수 수비랑 그리고 그 임창민의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인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전수전 공중전 화학전까지 다 겪은 임창민이 2번 연속 폭투를 했다는 거, 아 여기서 안 되는구나. 반면에 이제 전상현에서 곽도규로 이어지는 기아 개투는 와 세다, 진짜 세다. 예,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3차전을 가게 됐는데 3차전에서는 딱 한 선수 보면 됩니다. 누구냐? 레이에스예요. 그리고 레이에스는 지난번 LG랑 할 때처럼 최소한 7회까지는 한 100개, 110개 던진다 각오하고, 예, 이빠이 던져야죠. 예. 그래야 삼성이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레이에스가 3차전에서 경기를 잡으면 삼성은 바로 4차전에서 원태인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일단 1승은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이거야말로 승부수인 거죠. 그래서 원태인을 5차전에 쓴다. 예. 그래서 5차전 잡고 6차전에서 레이에스 플러스 이제 개떼 개투 한번 하고 만약에 7차전까지 간다 그러면 이때는 원태인서부터 쭉 다 나온다.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레이에스가 진다 그러면 4차전에서 원태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삼성은 4차전을 잡는다선 치더라도 5, 6, 7차전이 상당히 막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투에서 분명히 기아보다 힘이 딸린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LG랑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LG 팬인 제가 느끼기엔 LG 빠따들이 얼마나 컨디션이 엉망진창이었냐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예. 삼성 개투 공략 못하고 그리고 황동재 공략 못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땐 그러면 진짜 이제 삼성은 남은 거 원태인하고 레이에스 둘이 남은 건데 던지더라도 개투가 지금 불안하단 말이죠. 예, 불안하기 때문에 무조건 7이닝 이상은 먹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조건이 붙은 거죠. 그래서 제가 1차전은 반드시 특히 6회 시작하자마자 무사 1, 2루니까 어떻게든 2, 3루로 보내놓고 거기서 다만 한 점이라도 뽑으면서 갔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저는 1승 1패밖에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1차전을 그렇게 지고 나니까 황동자가 부담감을 못 견디죠. 예, 그래서 2차전은 정말 어찌 보면은 오늘 2경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백미는 그 1차전에 쪼가리 경기가 아니었냐. 예, 이렇게도 좀 보입니다. 2차전은 그럴 정도로 초반에 너무 일방적으로 경기가 끝났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3, 4차전 같은 경우는 가장 키맨은 레이에스다. 레이에스가 3차전을 잡아주냐 못 잡아주냐에 따라서 원태인이 벼랑 끝 4차전으로 나오냐 아니면은 4차전은 한번 또 부담 없이 해보고 5차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느냐. 어차피 남은 카드는 이제 원태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은 카드라고 한다면 원태인을 5, 7 정도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제는 레이에스가 이겨야 된다는 전제예요. 레이에스마저 져버리면은 원태인이 아무리 강력한 카드라고 해도 4차전에서 삼성의 승리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모레,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날짜가 안 지났으니까 모레 무조건 3차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 그러니까 원태인 한 명 빼고는 다 나온다. 이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쉽겠죠. 특히 1차전이 2박 3일이 돼버리는 바람에 흐름도 끊어지고 타자들의 감도 떨어지고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게 개투는 분명히 기아보다 약했다. 그것을 극복 못했다. 이거는 아무리 뭐 특정팀 밀어주기다, 뭐 기아만 왜 밀어주냐, 기아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나온다서 치더라도 이 부분은 삼성이 해결을 못하면은 이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아쉬웠던 건, 그랬을 거면 박재만 감독이 조금 아쉬웠던 건 김윤수의 활용을 2경기 다 이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경기면은 김윤수를 맨 처음에 내보냈어야죠. 예,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임창민으로 가든 그리고 마지막에 김재현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김태형 무너지고 임창민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김윤수를 씁니다. 근데 그 김윤수가 또 1차전에서 김도영한테 안타를 맞았죠. 예, 그러니까 1차전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래서 개투라는 것은 뭐 물론 박진만 감독이 저보다 더 전문가고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현장 몸 상태 같은 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화면상 봤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개투 쓰는 순서도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2차전은 말하지 않을게요. 2차전은 뭐 그럴 말할 필요가 없는 경기니까. 그래서 3차전 때 김윤수를 과연 어떤 순서로 쓸 것이냐.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한 대로 특히 이제 우선은 김도영을 타겟으로 해갖고 쓰려고 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레이에스나 원태인한테 기아는 분명히 투수 놀리기 작전으로 갈 텐데 그러면 그랬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공격적인 피칭이 위력적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이 어쨌든 라팍을 적극 활용해갖고 장타를 먼저 터트려야 된다. 예. 이래야지만 대구 시리즈에서 최소한 1승 1패는 기대해보고 다시 5차전 이상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이렇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3차전, 4차전은 제가 녹음 버전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지금 순위 결정전서부터 쭉 하다 보니까 수능 일정까지 겹치고 하니까 제 몸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조금 좀 이상해요. 예, 이러다가는 일요일 라방을 속칭 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라방 할 때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요일 날 라방은 경기 없거든요. 예, 4에서 끝나던 5로 가던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반부를 대구 시리즈 리뷰 내지는 뒷얘기 아니면 이제 우리 방송 봐주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만약에 5차전을 간다 그러면 5차전서부터의 예상 그리고 다른 구단 소식 중에서 특히 코칭 스태프 중심으로 한 소식들 이게 지금은 가장 큰 화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또 FA 핫한 선수들 얘기도 좀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좀 꾸며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끝으로 이제 일요일 라방까지는 우선 올리는 건 없으니까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특히 목이 지금 자꾸 좀 가라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를 좀 쉬고 예, 그리고 일요일 날 풀 컨디션으로 특별 스튜디오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1승 1패가 됐어요. 솔직히 좀 재밌는 시리즈가 되는 건데 예, 그 1차전에서 특히 그 폭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거의 90% 확률이라는 1, 2차전 2연승을 했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개투하고 빠따만큼은 기아가 왜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라방 필수입니다.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예. 3시부터라고 예고는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알림이 와야지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소액 후원 잊을만 하면 가끔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치아라TV 259회 겸 13탄 14탄 가을야구 전부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라방 때 뵐게요. 일요일 날 3시에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